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약자를 응원하게 되는 현상, 언더독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 26년 만에 영화로 돌아온 슬램덩크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원작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고 슬램덩크에 빠졌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슬램덩크에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농구를 제대로 모르는 관객들도 농구 애니메이션에 푹 빠지게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전문가들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인기 비결에는 이번 영상의 주제 언더독 효과가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고아로 태어나 온갖 구박을 당해가며 이모지 계단 밑 벽장에서 생활하다가 훌륭한 마법사로 거듭나는 해리포터. 모두가 실패를 예상했지만 결국 기적같은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히딩크. 가난한 형편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러야 했지만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해 자수성가한 정치인 등 이들은 모두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언더독 효과를 느끼게 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언더독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쪽을 언더독이라고 말하죠. 언더독 효과는 경쟁에서 열세 있는 약자에게 연민을 느끼고 약자를 지지하고 응원하게 되는 심리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투견 시합을 볼 때 아래 깔린 게 즉 언더독을 응원하게 되는 현상에서 비롯된 말로, 이와 반대로 위에 올라타 우세를 보이는 개는 탑독이라고 하죠. 언더독 효과는 정치와 스포츠, 문화예술 그리고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보면 교묘하게 아니 아주 대놓고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죠. 언더독이라는 말은 1948년 미국 대선 당시 사전 여론조사에서 꽤 큰 격차로 지고 있던 민주당의 해리 트루먼 후보가 우세를 보이던 공화당의 토머스 듀이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면서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층 즉 선거나 투표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했거나 바꿀 생각이 있는 유권자들이 해리 트루먼에게 동정표를 던져 판세가 뒤집혔거든요. 정치권에서 유명해진 용어인 만큼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은 언더독 효과를 노리고 선거 유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 시즌이 되면 많은 후보가 자신이 흑수저 출신임을 강조한다거나 오늘이 있기까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거쳤다고 밝히는 것도 전부 언더독 효과를 노린 것이죠. 여러분들 중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신앙이 없다면 딱히 읽어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 구약 성경의 소년 다윗은 체격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체구의 골리앗을 제압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왜 하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유명해졌을까요? 이것도 언더독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언더독 효과는 재미를 넘어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대중에게 희망을 주는 요소로도 작용합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도 언더독 효과를 이용한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용품 회사 언더아머는 2013년 당시 실력 부진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NBA 선수 스테판 커리를 광고 모델로 선택하면서 언더독 마케팅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최고가 아닌 가능성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언더아머는 스테판 커리를 비롯해 최고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돋보이는 선수들에게 후원을 계속했죠. 결과적으로 언더아머의 마케팅은 성공했습니다. 언더아머가 후원한 선수들이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언더아머는 이들이 역경에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광고 전략으로 이용했죠. 결과적으로 언더아머가 출시한 제품들, 특히 선수들이 사용한 옷과 신발은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좀 내리막길이지만요. 사람들은 어째서 언더독 약팀을 더 응원하게 되는 걸까요? 이러한 심리의 바탕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편도체와 해마, 변연계에서는 일어날 확률이 높은 일보다 예상치 못한 사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특별한 일, 외의 변수를 겪을 때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파민을 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재경험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약팀의 승리 가능성이 낮은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꼴등팀이 역경을 이겨내며 우승하는 스토리가 재밌나요? 아니면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로 가득 찬 강팀이 하던 대로 우승하는 스토리가 재밌을까요? 한국 야구로 치자면 하나가 갑자기 연전 연승을 하며 우승을 한다면 이만한 기사거리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군중 심리의 역반응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들과는 다른 의견을 내므로써, 즉 마이너리티가 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에 희소성을 부여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약한 팀에 자신을 투영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익숙한 만큼 매번 1등만 하는 팀보다는 마냥 꼴찌팀에 더 정이 가고 친근한 법이죠.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라 역경을 딛고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서 공감과 고향감,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언더독 효과가 긍정적으로만 비추어지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언더독 효과를 비판하는 말인 언더도그마라는 말도 있죠. 언더도그마 이야기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죠. 빈곤 마케팅은 대표적인 부정적인 언더독 효과의 사례입니다. 빈곤 마케팅이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모금을 유도하는 마케팅이죠. 아마 다들 영양실조에 걸려 비쩍 마른 어린아이의 눈을
눈을 클로즈업하며 모금을 유도하는 광고를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대중들은 특정 이미지에 편향에 갇히게 되고 매체는 더 많은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선거에서도 언더독 효과의 부정적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투표가 이루어지기 9일 전 기간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으로 설정해 놓았죠. 이는 유권자들이 선거 막바지에 표심을 의도적으로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주체적인 판단 없이, 그러니까 공약을 보지 않고 언더독 효과의 영향을 받아 열세에 있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거나 밴드웨건 효과의 영향을 받아 우세에 있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밴드웨건 효과란 언더독 효과와 달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자나 다수파에 편승하는 현상입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이른 그대로 서부 개척 당시 금을 찾아 나서는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가 악단을 선도하며 요란한 연주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때 이 악대차를 우르르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유래한 용어이죠. 밴드웨건 효과는 유행이나 다수파에 동조함으로써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는 이유도 이 밴드웨건 효과로 설명이 되고요.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사전 여론조사나 유세운동에서 우세하다고 가늠되는 후보 쪽으로 유권자들의 표가 집중될 때, 또는 허니버터칩이나 먹태깡이 SNS상에서 화제되자 불티나게 팔린 것도 밴드웨건 효과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품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매진 임박이니 서둘러 주세요. 홈쇼핑에서 나오는 이 말에는 주문 폭주, 다수가 구매하고 있다는 밴드웨건 효과를 유도하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했던 언더 도그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보죠. 언더 도그마는 오늘 이야기한 언더독과 이성적 논리적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독단을 뜻하는 도그마의 합성어이죠. 자칫 우리는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약하다, 나쁜 놈은 강하고 착한 놈은 약하다,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언더독 효과를 유발하는 이야기, 영화, 책을 우리가 많이 접해서 만들어진 인식이죠. 착한 놈이 성장해서 나쁜 강자를 이기는 이야기, 너무 뻔할 정도의 클리셰입니다. 미디어에서 부자는 대부분 나쁜 놈으로 그려지고요. 언더도그마는 힘의 차이로 선악을 판별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대부분 부와 힘은 선악과는 별개이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 용어도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죠. 보통 우파의 권력가나 부유층이 있고 좌파의 환경단체, 시민단체, 노동자층이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 우파들이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악이 아니듯이 저들이 약자라고 선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사용했죠.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건 강경 보수인사인 마이클 프렐이 책 제목을 언더도그마로 지으면서부터입니다. 마이클 프렐은 친이스라엘주의자이자 지금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의 지지자이죠. 어제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타인이 왜 싸웠는지에 대해 다룬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적어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강자였고 팔레스타인인은 탄압받은 약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클 프렐은 언더도그마를 가져와 이슬람과 팔레스타인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비판했죠. 실제로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약자이기 때문인데 적어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하마스는 약자일지언정 선한 단체는 아니죠. 영화감독 박찬욱은 이런 말을 했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혼란스럽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혼란이 점점 더한 건 과거 사악한 집단으로 여겼던 자본가나 기득권층이 직접 만나보면 상당히 젠틀하고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때다. 예전엔 못 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렇지도 않다는 것. 어쩌다 보니 언더독 효과, 밴드웨건 효과, 언더도그마까지 이야기했는데 오늘 영상은 좀 산으로 간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그래도 결론 지어보자면 휘둘리지 말고 편견을 가지지 말고 이성적으로 보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자를 응원하게 되는 현상, 언더독 효과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